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코인 얘기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코인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인 얘기하면 좋은 얘기 할 게 별로 없어요. 네. 사실 뭐 코인으로 뭐 혜택을 보신 분들은 제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음, 근데 코인에 중독되신 분들이 좀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중독되지 않았겠죠? 네, 여러분들은. 뭐, 제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중독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뭐 투자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시간에는 코인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 중독이라는 건 뭐 이런 거죠. 코인에 내가 가진 모든 걸 투자해요. 모든 걸 투자한 것도 모자라서, 네.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원금은 물론 대출금까지 날려서 손해가 막심함에도 손절하기는커녕 계속 이 코인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코인 중독자라 부르죠. 안타깝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시사적격이라는 프로그램 얘기했죠. 거기 중독자들 얘기 나오죠. 무섭죠, 그런 거 보니까. 사람 인생이 저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무섭죠. 근데 거기 나온 분들이 뭐 대단한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주변에도 있고 제 주변에도 아마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그분들도 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고 했는데도 이걸 갚아 나가겠다, 아니면 어떻게 뭐 파산이나 해가지고 구제받겠다는 생각보다는 또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면서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꼈어요. 그 방송에 나온 분들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와중에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래프 보면서 잠 안 자고 또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입을 덮어가면서. 부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지고 코인 중독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뭐냐? 아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노동소득을 무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거, 우리가 여러분 일해갈 돈 버는 거, 이 소득들을 무시해. 이 소득을 벌어가지고 뭐 부자가 안 된다, 결혼을 못한다, 혼자 산다, 이 생활 살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해서 이제 코인 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아니, 코인 중독 돼가지고 손해를 잔뜩 끼어든 사람이 노동소득을 갑자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밖에 일해가지고 언제 이거 갚냐, 언제 이거를 뭐 집 사고 다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사실 뭐 요즘에 뭐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이죠. 월급을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네, 어떤 직업군을 떠나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더라고. 그 무시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니죠. 네,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미 자신이 중독이 되었음을 인지하고도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하나같이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 많이 보고 좀 실수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올 생각이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많이 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극복한다는 생각으로 거기 있더라고요. 예. 뭐 손해 봤으니까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 싶겠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손해 보고 뭐 복구를 하면 모르겠지만 못하면 어떡할까요? 그럼 더 빚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섭더라고. 나쁜 건지 알면서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뭐 코인을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심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이제 충격이 크면 그럴까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좀 도박하고 좀 비슷해요. 도박 중독자가 느끼는 감정과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이 도파민이 가다 분비돼가지고 코인 중독자들은 가다 분비돼서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못한다. 돈 있으면 무조건 하고 싶고. 그 여러분 도박 중독자가 똑같은 거잖아요. 도박 중독자들이 돈만 있으면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도박하러 가잖아요. 또 돈 잃으면 없이 살다가 돈 좀 벌리면 또 하러 가고. 지금 코인도 그래요. 코인도 지금 뭐 돈으로 이제 투자했다가 손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이 생기면 또 해. 뭐 대출을 하든 누구한테 빌려서 하든 뭘 하든 간에 돈이 생기면 또 합니다. 월급 나오면 또 하고. 근데 여기서 손해보면 나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돈 벌어서 또 하고. 이거 완전 도박이죠, 도박. 예. 네.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뭔가 늪에 빠진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의 인생들까지 파괴시킵니다. 이게 무서워. 이게. 어제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내 인생도 망가졌지만 가족들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가족들 인생까지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좀 코인 중독자들 보면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든 사실을 좀 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미안함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미안한 척을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봤을 때 진짜 미안하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한 것 같으면서도 코인장이 몰리는 거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어떤 기본적인 양심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코인 투자하면서 그 돈이 자기 돈도 있겠지만 누구한테 빌려서 쓰는 돈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은행 돈 빌린 것도 있겠지만 가족들한테 빌린 것도 있어요. 가족들한테. 그리고 뭐 코인으로 빚지고 하면 가족들이 돈 갚아주잖아요. 돈 갚아주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갚아주니까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갚아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벌린 거니까 자기가 어떻게 수습해라. 수술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수술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뿐인 자식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안 됐으니까 구제해주려고 갚아주는데 갚아주고 나면 안 해야 되는데 갚아주고 또 해가지고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건드리고 이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여러분.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미안함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이거는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거예요. 그 코인 중독이 된 상태에서 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죠. 아까 말씀드린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생활 하려고 해도 코인 중독된 사람을 누가 써주겠습니까? 누가 직장인을 써줄까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써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코인 중독된 대만 티가 나잖아. 일할 때만 스마트폰으로 그래프 확인하고 그분들은 잠시라도 스마트폰으로 그거 뭐야 그 이제 거래장 확인 안 하면 잠이 안 오고 손이 떨린다고 하잖아요. 약간 금단현상처럼. 도박 중독자 똑같은 거예요. 도박 중독자분들도 자꾸 꿈에서 이제
이제 화투백 같은 게 날라다닌다고 하잖아요. 예. 장르만 다를 뿐 어떤 증상은 똑같아요. 중독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오래 하지 못하죠. 자꾸 거기 팔려 있는데 그럼 실수할 거 아니야. 거기 정신 팔려 있으면 일하다 실수하거나 놓치거나 아니 누가 와도 인사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서류 같은 누락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실수가 반복되면 누가 직원을 써주겠냐고요. 어. 회사에서 그런 거 계속 욕먹고 하면 어떻게 버티겠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장이면 신입사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뽑아준 직원이 일은 안 하고 자꾸 어, 비트코인 확인하고 있고 딴 데 신경 쓰고 있고 자꾸 실수 연발하고 그러면 써주겠냐고요. 저 사람 말고도 일할 사람이 많은데 자꾸 주변 동료들한테 피해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코인 같은 거 하다 보면 맨날 이제 그 그래프만 본다고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페인처럼 살 거 아니에요. 페인처럼 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교류도 없고 뭐 스펙 관리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평생 계속 하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갑자기 뭐 직장을 멀쩡히 다닌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다 코인 중독돼가지고 빚까지 져버리고 하면 뭐 신불자 돼버리고 하잖아. 그러면 취업하기 굉장히 빡시죠. 그러면 이제 뭐 노가다나 뭐 배달 일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코인 중독된 사람하고 또 누가 또 어울리려 하겠냐고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코인 쪽이 빨아들일 전파되지 않을까? 나도 같이 하자고 조르지 않을까? 아니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 알던 사람들도 연락을 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뭐 코인 했다고 돈 엄청 손해봤다고 하는 사람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 했을 때 여러분 볼 겁니까? 그냥 뭐 이런저런 핑계 대겠죠. 미안한데 나 일 있어가지고 못 보겠다. 미안해. 다음에 통화하자. 이렇게 끊어버리겠죠. 왜냐하면 뻔하잖아. 그 사람이 전화 타는 건 반갑다고 전화 온 게 아니라 돈 떨어지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전화 온 거잖아요. 왜냐? 얼마 전에 얘가 이거 이제 코인 해가지고 다 날려먹었다는 거 알았고 돈이 급할 테고 일을 안 했고 어? 일을 안 했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온다.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빌려주겠죠. 친구가 불쌍해가지고 이번 한 번만 빌려줄 테니까 무조건 갚아야 되고 다음부터 돈 부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아 그래 무조건 갚을게 열심히 살게 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 들을 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주겠지만 막상 집에 가면 이제 그 돈 다 결제할 거 아니야. 왜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니까 어떻게 돈만 있으면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돈 날려봐요. 그럼 뭐 그 친구 전화 받겠냐? 전화 못 받을 거 아니야. 돈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절대 코인 중독이 되면 안 돼. 코인 중독이 느끼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이게 돈이 뭐 얼마 벌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 자체가. 맞잖아요. 마인드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래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을 떠나가지고. 사회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뭔가를 하든. 근데 그런 생태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코인 중독자 있으면 여러분들 연락하지 마세요. 예. 본인이 코인 중독이 싶으면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제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손해봤다 하더라도 그냥 내게 아니라고 나오세요. 언제부터 본인이 투자에 그렇게 소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봤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내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액 때문에 생각하고 나오면 다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